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명의진료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평소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 오늘 특히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윤 교수님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 질문 있다 하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손가락이 왼쪽 손가락이 접힐 때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두 번째 손가락만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손가락만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척추하고 관계가 있나 해가지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그렇게 저리면 본인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먼저 하세요? 아, 관절? 이것도 혹시 관절이나 네. 척추 쪽에 상관이 예, 있을까? 예.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저림을 일단 말초 혈액순환 장애라고 생각하는 네, 혈액순환으로 혈액순환의 생각 많이 장애라고 하죠. 예. 되게 많죠. 근데 일단 저림증이 있다는 건 어디서 눌리든 95% 이상은 신경이 눌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에서는 여기 두 번째 손가락만 그렇다고 네네. 하셨죠. 여기 이 팔이나 이런 쪽은 전혀 예, 괜찮으시고. 딴 데는 상관없는. 그렇게 올 수 있는 질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우려하신 대로 목 디스크는 5번하고 6번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목 디스크 부위인데 거기서 신경이 눌렸을 때 요 두 손가락으로 해서 보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 수가 있는데 뭐 정도에 따라서 여기만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능성보다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인데요.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말초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 손목이 여기서 이렇게 비유가 와서 여기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때는 증상이 전혀 없고 여기만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거는 근전도 검사를 먼저 해보시면은 목에서 눌린 건지 이 손목에서 눌린 건지 구분이 할 수 있고 그때 목에서 눌렸다는 판정이 나면 그때 목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유, 걱정되시는데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보시고. 네. 아니 무서워서 못 오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와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게 해드리는 게 병원입니다. 네, 꼭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항상 이렇게 목을 돌릴 때 이렇게 똑똑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네. 그거?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무리가 가는 남자친구세요? 친구. 지금 우리가 이제 관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리 날 때 와 이거 관절이 큰일 났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는 가끔 않은 소리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예. 습관적으로 좀 물론 하는데. 우리가 유아기나 청소년기에서는 관절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잘 안 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조금 그런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게 어떤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뚝 하면 그때부터 좀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위험한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맞아, 남자분들이 이렇게 괜히 힘줄 때 탁 이러면서 그죠? 많이들 하시죠.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간혹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운동을 하곤 하는데요. 네. 이 목을 전체적으로 이제 360도 돌리는 운동이 목 관절에는 위험하다는 어떤 의견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냐 아니면 서서히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수그리고 뒤로 제끼고 돌리고 360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외래도 하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그 자세는 틀림없이 앞쪽으로 수그러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보통 한 30분에 한 번 정도는 특히 뒤쪽으로 충분히 돌려주시는 게 좋고요. 360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권장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척추 질환이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집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목도 움직이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목 디스크가 예방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몇 가지 자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정말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보실까요? 저희가 네. 한번 좀 몇 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들어오시고 이게 지금 컴퓨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때 앉아서 하신다는 개념을 갖고서 컴퓨터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자세로 네. 살짝 어깨가 구부러진 예. 상태에서 목을 네. 살짝 앞으로 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핸드폰을 받는 자세. 지금 핸드폰이 없으실 때 핸드폰은 되게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받을 때요?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아래 쳐다보면서 밖에. 아래 쳐다보고 옆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온 정답은 뭘까요? 일단은 컴퓨터 할 때, 그렇다고 컴퓨터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첫째는 이걸 높이는 거죠. 의자를 낮추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근데 조금 적응이 되는, 그게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주변에 상사 눈치 비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아까 우리가 360도 운동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이 충분히 좀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 한쪽으로 옆으로 치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깨 라인이 한쪽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세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거든요. 근데 이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해서 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한 80%의 분들은 문재 씨도 제가 보기엔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80% 정도는 거의 이렇게 불균형합니다. 물론 불균형하다는 게 꼭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방을 한다는 목적에서는 일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거울 보면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혹시 집에서 텔레비 보신다. 네. 그럴 때 뭐 소파에 있을 때 어떤 자세가 편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파에서 TV를 볼 때 네. TV를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보다가 네. 팔걸이에 머리를 이동시켜가지고 거기다 기대고 잠드는 경우가 네. 되게 많아요. 목 아파. 네, 아버지도 얘기만 많이 그러시고요. 그게 제일 편한 저도 뭐 그런 습관적으로 그게 아무래도 제일 편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 1시간만 있다가 일어나도 아마 벌써 목이 뻐근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팔걸이 없는 소파를 당장 팔걸이를 부실 수는 없고 일단 생활 습관 그건 진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구부러지고 한쪽으로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그 동작을 굉장히 피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한번 여기서 저쪽으로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워킹까지. 네, 워킹까지. 예. 걸어보세요. 예. 약간 어깨가 좁은 편이에요. 예, 예.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같은 소리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걸으면 건방지다는 소리 딱 좋잖아요. 네. 저 지금 뭔데 저렇게 건방지게 눈을 치켜두고 걸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세는 뭐 어깨선 맞춰라 뭐 맞춰라 하는 것보다 가장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게 눈높이가 수평으로 가는 게 가장 아이디어랍니다.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냥 어깨에 힘 빼고서 눈높이 이렇게 맞추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고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잠을 자잖아요. 베개 벨 거 아닙니까? 그 50대 초반에 이런 디스크의 퇴행이 많이 일어날 때 베개만 제대로 바꿔주고 8시간 동안만 자세만 잘 잡아줘도 굉장히 편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하나하나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지금에서 더 진행만 안 되신다면 제가 보기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일로 오셔가지고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쭉 한번 걸어 들어가 보세요. 네. 조금 고개를 들고 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 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예 건강 비결에서 고관절 및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지난 4일 동안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흘 동안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척추 질환이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 아니다. 척추병이 아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몇 가지 운동이나 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달 잘 됐죠. 예,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